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마포구에 사는 65세 김지영 씨입니다. 지영 씨에게는 33세 딸 서연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10년 전 35세 박준혁과 결혼했습니다. 준혁은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였고 지영 씨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10년간 준혁은 완벽한 사위였습니다. 명절마다 꼬박꼬박 처가를 찾았고 장모님께 용돈도 챙겼습니다. 딸 서연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맞벌이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한 달에 두세 번씩 주말 출장을 갔습니다. 지방 공장 점검이라고 했습니다. 10년간 계속된 일이었지만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영 씨는 친구들과 함께 부산 여행을 갔습니다. 해운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위 준혁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반가워서 손을 흔들려다가 멈췄습니다. 준혁 옆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옆에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준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여자와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준혁이 맞았습니다. 지영 씨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둘러대고 지영 씨는 혼자 그 식당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준혁 일행이 나왔습니다. 지영 씨는 몰래 따라갔습니다. 세 사람은 근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고 여자와 함께 한 동의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영 씨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딸 서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졌습니다. 지영 씨는 준혁의 SNS를 뒤져봤습니다. 준혁은 SNS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오래된 게시물을 찾아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5년 전 부산 해변 사진, 4년 전 부산 불꽃 축제 사진. 모두 혼자 찍은 것처럼 보였지만 배경에 가끔 여자의 그림자나 손이 보였습니다. 지영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탐정은 2주간 조사한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혁은 부산에 또 다른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30세 여자 이수진과 5세 아들 박시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준혁의 친아들이 맞았고 출생신고도 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한 달에 두세 번 주말마다 부산에 내려가 그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완전한 이중 생활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연의 남편, 부산에서는 수진의 남편이자 시우의 아버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이중 생활이 7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연과 결혼한 지 3년 만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탐정이 건넨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이 수진과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시우를 어깨에 태우고 웃는 사진, 3명이 함께 놀이공원에 간 사진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영 씨는 고민했습니다. 차라리 모른 척할까, 딸이 행복한데 굳이 상처를 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거짓된 행복보다 진실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딸 서연을 불렀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탐정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 속 준혁, 낯선 여자, 그리고 아이. 부산 아파트 주소, 아이의 출생신고 서류. 서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지영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우연히 준혁을 봤다고 확인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준혁이 그럴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준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은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설명해보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7년 전 출장에서 만난 수진과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짧은 만남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수진이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며 부산에 집을 얻어줬고 그 후로 계속 두 가정을 오갔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고, 10년 결혼 생활은 뭐였냐고 소리쳤습니다. 준혁은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너도 사랑한다고, 둘 다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분노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배신이라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지영 씨도 함께였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서연에게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준혁의 이중 생활은 명백한 간통 행위였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준혁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준혁은 부산 집의 월세와 수진 모자의 생활비로 매달 300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서연과 함께 모은 공동재산에서 몰래 빼낸 것이었습니다. 10년간 서연이 벌어온 돈의 일부가 다른 여자에게 흘러간 셈이었습니다. 법원은 준혁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서울 아파트의 70%를 서연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이수진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혁이 서울에 본처가 있다는 것, 자신은 그저 애인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진은 분노했습니다. 준혁이 자신과 아이를 속였다며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매달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준혁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서울의 아내, 부산의 애인, 재산의 대부분, 직장에서의 신뢰까지 모두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준혁의 이중 생활은 동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회사 평판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인사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결국 준혁은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재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 기록 때문에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준혁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매달 위자료 분할 상환과 양육비를 내느라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 서연은 천천히 상처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로 힘들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지영 씨가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줬습니다. 서연은 회사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오랫동안 미뤘던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 서연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했고 새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무엇보다 거짓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가끔 준혁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평생 속고 살았을 것입니다. 지영 씨는 딸에게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딸이 상처받을까 두려웠지만 결국 옳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차라리 아픈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준혁처럼 이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주변에 이상한 점이 보인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준혁은 두 가정을 모두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욕심의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사연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